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틀 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상한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짚어봐 드렸었던 것은 이렇게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갔던 주식이 거기를 명백하게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구간에서 명백하게 좀 넘어갔었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나 감소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매수를 들어온 주체는 누구다? 바로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 모든 게 다 개미털기의 과정이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짚어봐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도 있는 대한광통신 공시사항에서부터 빠르게 짚어봐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앞전에 이렇게 3연상 가르다가 실패를 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시원하게 기왕 투자 경고 갈 거면 3연상 한번 가보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3연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은 집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매도로 대응했을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자, HFR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KMW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테마에서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17%대의 상승, 그러면서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9%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이 우리로가 몇 연상입니까 여러분들?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까지 올라갔었고 7연상을 가다가 실패를 했었던 모습인데, 이렇게나 지금 테마가 엄청나게 강한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측에서 구리 광섬유 케이블 교체 빗장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제 대폭 손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지금 이 미국 측에서 구리통신망 교체 규제를 폐지를 하면서 통신업계는 구리통신망 부품용으로 판매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 구리통신망을 광섬유 라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주가 급등세 배경은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GTC 2016의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하면서 관련 종목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시다시피 광통신주 엔비디아 광트랜시버 업체 6조 원 투자의 급등을 또 보여줬던 모습, 거기다 더불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 AI 데이터 센터 전용 광케이블 독점 공급 계약 임박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까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캡 아메리카 인수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구리를 쓰고 있었던 것을 광섬유로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수요가 폭발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측에서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우리나라 업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통신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렇게 무섭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 자, 지금 오늘 9,410원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라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인 11,300원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가 떠져 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이 공시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봐드리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기 공시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일단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3번의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몇 퍼센트 정도 오르면은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봐 드리자면, 자, 어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시다시피 7,24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240원 곱하기 1.4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1,136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자,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시면은 보시다시피 1.07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내일 7% 좀 넘게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 경고를 만들어냈다가 풀었다가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세력주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매매법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2에서 4일차 때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가 바로 이틀에서 4일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중간에 롤러코스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상승 흐름은 과거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로봇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워니콜링스가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처럼, 자, 워니콜링스도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앞전에 이렇게 저항선이 없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을 내면서 쭉쭉 시원하게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서 워니콜링스의 어떤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구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은 구간이 여기 있는데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틀 동안에 보여줘 버리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경고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은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끝장을 보는 상승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로봇과 굉장히 닮아있는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면서 재료 소멸 같은 것도 예정되어 있는 게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CES에서의 아틀라스 공개로 인해서 뉴스에 팔아라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뒤로 다시 한번 새만금의 로봇 관련해서 투자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올라갔었던 현대차, 당이 밀리면서 쭉 미끄러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섬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간조차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이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날이 3월 4일이었고, 이때 당시에도 21선을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3월 9일날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최근에 갑작스러운 낙폭이 나오는 날에, 자, 보시다시피 월요일날에 대한광통신을 8,610원 구간에서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을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 우리가 5일선에서 이탈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는데 21선에서의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딱 정말로 기가 막히게 21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앞전에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연속적인 상승이 발생하다가 또 올라가나 싶더니만 윗꼬리 음봉 시가 이탈 패턴이 나오면서 전일 종가까지 무너뜨렸었던 이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로봇 종목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광통신 관련 종목들도 야금야금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을 만들어내 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상한가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밀어버리는 패턴으로 윗꼬리 음봉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래량을 토대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세력 측에서 이미 물량 장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4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온 겁니까 여러분들? 9,900원까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은 주가가 거의 2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찔러놓고 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꾸역꾸역 이전에 있었던 매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까지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니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인데 이게 매물대로 작용한다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질적인 저항으로, 그러니까 내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부터 대한광통신에 물려 있었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내 본전이 왔으니까 매도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실질적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에 저항이 있네라는 걸 인식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저항선까지도 다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난하게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홀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원익홀딩스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익홀딩스의 어떤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이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런 대시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을 때 제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11선을 기준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익홀딩스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도 5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11선 이탈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이틀 동안에 있었다가 이렇게 6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원익홀딩스, 따라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둥근 천장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 각도가 너무 날카롭게 올라가는 광기 패턴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었던 앞전에 다른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을 피해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았다가 눌림목에서 재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